자, 두 번째 이제 용어. 용어는 이제 별표 세급감이니까 꼭 꼼꼼하게 보시고요. 한 문제가 매년 출제가 꼭 되고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냐, 옳은 것은 뭐냐. 우리 가끔씩은 박스 문제가 또 나옵니다. 박스 문제 남아서 이제 옳은 것만, 틀린 것만 찾아보십시오. 상당히 좀 까탈스럽습니다. 꼭 용어 6개. 우리 이 법에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 정말 중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중개법이 뭔지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세 가지가 유사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누군지,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군지, 소속은 누군지입니다. 그리고 커피 타시는 중개 보조는 누군지, 이런 게 바로 이제 용어 6개 꼭 끼워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서로 섞거나 문장을 빼거나, 그리고 막 추가시키거나, 막 소설을 쓰거나, 근데 잘 안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가 이제 3요소라고 해서 꼭 3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중개가 성립하려면 누가 물건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고, 그 얘기가 이제 민법하고도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개가 뭔지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내용을 꼭 점검하실 때 이해까지 한번 충분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알선해주는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아주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중개 3요소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응용하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도 어려웠습니다. 등록관청 없네요. 중개사무소 없네요. 중개보수도 없네요.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개는 딱 3가지만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 내용을 보실까요? 제3조. 요게 중개사물 규정인데 3조에 따른 바로 여기 이제 중개사물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입니다. 자, 토지 건물에서 다음번에 또 배우기는 할 겁니다. 대하여.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연결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그러니까 채권편에서 배우실 겁니다. 교환이나 뭐 토지 건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요즘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교환 잘 하시는 분은 교환 정말 잘합니다. 입니다. 골치 아픈 거 다 해결해야 됩니다. 둘 다 바꾸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밖의 권리를 꼭 빼먹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의, 그리고 득실 변경,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그러니까 민법에도 득실 변경이 앞쪽에 총칙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 자, 알선을 누가 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없죠. 등록할 때 나오겠죠. 등록관청 안 나오죠. 입니다. 중개보수도 아직은 안 나오죠. 라고 해서 중개대상물, 그리고 중개의뢰인, 거래 당사자니까, 그리고 알선해주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 셋이 바로 중개 3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는 누굴까요? 공인중개사도 꽤나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영업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슨 법인가? 이 법. 외국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법으로 게임입니다. 외국법 말고 게임입니다. 뭐 미국법 아니고요. 캐나다법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공인중개사법. 아까 국내법이라고 했잖아요. 게임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증을 따신 분, 자격증 취득한 자라고 해서 꼭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꼭 시험장 가보면 취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취득하여 등록했다. 그러면 개업이다입니다. 우리 개업에서도 자격증 얘기는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아까 부칙입니다. 신고만 하고 중개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부칙이 있으니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런 소리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문장 아주 짧습니다. 딱 느낌으로 압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만 취득하실 분입니다. 우리 시험 공부하신 분은 공인중개사 되기 위해서 바로 시험 준비하지 뭐 벌써 개업요? 아니요. 벌써 근무를 하십니까? 소속이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바로 공인중개사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한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중개업 내용이 꽤나 많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내용은 이제 중개가 더 많을 수 있지만은 한 문제감으로 중개업이 되면 처벌 받으니까 한 문제감으로는 바로 중개업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찾아오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밥 먹듯이 여기 이제 사요소 한 글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중개보다도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요소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업 보실까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우리 민법에서 청약이 아니면 또 승낙이라는 내용들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청약이 먼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 누가 찾아올 거고요. 그리고 뭐를 받고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지 않았을 때는 중개업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돈 없으면 중개업이 유지되기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보수를 받고 중개는 뭘로 한다고요? 업으로. 자, 보수나 업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밥 먹듯이 하는 게 바로 업이다. 계속 반복성계입니다. 우리 뭐 직업 이런 소리가 바로 업하고도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일이 바로 직업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앞에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개업이 붙은 내용입니다. 뭐 자격증 따서 자격증 얘기는 없지만 사무소 차리는 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가 최종 목적은 정말 개업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종업원 생활만 하지 마시고 계십니다. 맨날 정말 커피 맛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장님도 청소는 하시겠죠. 그입니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갑이 되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은 을이 될 거고 좀 슬픈 을이 될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여기는 자격증 얘기가 전혀 없고요.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사무소 가고 개업하신 분, 이분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X개입니다. 누구 있어서 부칙이 있어서 개입니다. 법 아래쪽에 부칙이 있다는 겁니다. 법에서도 아예 써놓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라. 시험이 어려워서 따지도 못할 거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딸 생각도 안 합니다. 어려워서 그러겠죠. 게임입니다. 자, 5번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5번, 6번이 아주 시험 문제 단골 문제로 나와요. 게임입니다. 오히려 5번째가 요즘은 최근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개 보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그랬습니다. 누구 밑에 붙어 있어요? 개업 밑에 입니다. 자, 특히 이제 가로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임원 사원을 입니다. 나중에 이제 등록에서 배우실 건데, 자,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기는 포함한다. 우리 시험 문제가 가로만 제외한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답이 없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세월 다 가고 있을 겁니다. 언제 공법 풀라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는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함한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 자, 임원사원도 모두 소속 공인중개사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자, 임원사원도 소속이다 그래야 됩니다. 포함이니까. 자, 응용에서 소속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다 말고 포함되니까 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어떻게 하나요? 중개업무를 수행도 하고요. 확인설명서 막 쓸 수가 있습니다. 거리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의무는 개업공사한테 있겠지만 여기입니다. 그리고 확인설명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어쩌고입니다. 자격증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사장님보다 능력은 더 뛰어날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 자, 우리 시험 문제 때 보조하는 자가 소속이다. 맞기는 맞다는 겁니다. 뭐 보조도 한다. 그입니다. 수행만 합니까? 보조도 하고 그입니다. 커피도 타야지. 사장님이 커피를 타겠습니까? 사장님이 운전을 하겠습니까? 그입니다. 이런 것들 뭐 사장님 뭐 미안하라고 운전도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아주 뭐 중요한 고객은 사장님이 직접 하긴 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중개 보조 그리고 소속도 다 보조한다는 겁니다. 뭐 보조도 해요, 입니다. 근데 뭐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중개 보존 반드시 앞에 꼭 나와야 됩니다. 뭐가 아닌 자, 둘 다 고용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문장은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엄청 빼갖고 많이 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개업공인주사한테 소속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5번에도 소속, 6번에도 소속. 근데 아예 다릅니다.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수행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아예 예시를 해놨습니다. 현장 안내나 뭐라고요? 일반 서무. 근데 뭐 현장 안내 대신에 여기다 확인 설명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자,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예 예시를 정말 해놨고요.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도 중개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조원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 수행하는 사람 아니요, 그입니다. 자, 수행은 소속. 수행은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안 나올 수 없는 바로 용어가 바로 무조건 뭐 재정 목적은 별표 한 개밖에 아예 안 했을 정도인데 여기는 별표 무조건 3개감입니다. 아예 무조건 나온다. 매년 나온다. 그것도 꼭 1번에 나온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딱 풀어보고 아는 문제 나왔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받고 이제 올해 합격하겠네. 라고 기억을 해놓으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시고요. 정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용어가 몇 개라고요? 바로 6개. 개수가 꼭 있으니까 6개. 그리고 여기는 정말 별표 3개가 아예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나온다. 용어 6개는 무조건 나와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중개업. 그리고 5번, 6번에 소속이나 중개 보조 원급입니다. 특히 뭐 5번, 6번 안 나올 수가 아예 없고 그리고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통 5번에 소속하고 중개 보존 쪽이라는 겁니다. 거의 뭐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 중개는 무슨 요소라고요? 몇 가지 요소라고요? 3요소. 중개 가보면은 3가지 요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물건 가지고 오고 찾아오신 분 계시고 사고 팔고 해달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서 써야지 하면서 알선해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3조는 그냥 빼도 괜찮고요. 중개대상물. 중개상물은 이제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토지나 건축물. 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올 겁니다. 중개대상물에 이제 대하여. 그다음 이제 우리 거래 당사자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거래하겠다는 거래 당사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찾아와서 부탁한다는 중개 의뢰인 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중개 그리고 부탁하는 의뢰인. 우리 뭐 변호사도 이제 뭐 소송 의뢰인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우리도 의뢰인 맞습니다. 부탁하는 의뢰인이라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 그다음 이제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제 매매나 그다음에 또 뭐라고요? 채권변호사 배우실 겁니다. 교환이나 그리고 또 뭐라고요? 임대차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시험 문제가 매매교환, 임대차, 의 이런 식으로 쓱 넘어갔다는 겁니다. 정말 치사하게 매매교환, 임대차에 아니라는 겁니다. 물권표는 어디 가셨습니까? 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난리가 날 겁니다. 너무 많네요. 꼭 쓰기 싫으면은 그 밖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밖에 권리 이런 문장 빠졌는지 꼭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냈습니다. 예전에는 그 밖에 권리 빼먹고 어디 틀렸냐고 문제를 냈었다는 겁니다. 뭐 시험장에서 아주 긴장하고 있었을 건데 입니다. 빨리 풀어야지 했을 건데 답이 없네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알선. 이렇게 알선하는 게 바로 이제 중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선을 누가 할까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바로 무슨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찾아와서 뭐라고 부탁하는지 그리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든 물권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채권편 그리고 물권편.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꼼꼼하게 배우게 될 거란 겁니다. 오히려 물권이 내용이 많으니까 한 14개 나오면 채권편은 얼마? 10개 정도 나오겠죠. 개수 꼭 정해놓고 입니다. 매매가 많이 나오겠죠. 매매 많이 할 거니까 임대차는 더 많이 나오겠죠입니다. 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 위험부담이다, 동시행이다. 그런 것들 꼼꼼하게 좀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설명하죠. 입니다. 매도인은 무슨 권리, 매수인은 무슨 의무.
이런 식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임대인은 무슨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월세 밀리면 쫓겨나 그입니다. 바로 임차 이런 관계가 바로 여기서는 중개할 때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채권편, 물권편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런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알선하는 게 바로 여기는 중개다 하겠습니다. 누구는 얻고 오게입니다. 득실 그리고 변경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얻었잖아요. 누구는요? 매수인 오게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권리를 얻기는 얻었잖아요. 오게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잃어버렸죠. 누구는요? 자, 매도인은 물건 팔았으니까 물론 돈은 받았겠지만 입니다. 우리 임대인도 건물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당분간 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2년 만에 돌아오니까 뭐 소유권에는 탄력성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 매수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민법을 정확하게 배운다는 겁니다. 점검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중개는 하나의 무슨 행위라고 했습니까? 사실행위. 중개는 사실행위지 여기는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 대상은 입니다. 자, 중개 대상. 중개의 대상은 매매하려고 그리고 임대차 하려고 근데 그 대상만큼은 여기는 법률행위입니다. 중개만 나와봐라. 그럼 무조건 그냥 사실행위라고 할 거다.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법률행위가 맞아요. 매매할 거니까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개 대상인지 중개 자체인지 꼼꼼하게 점검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자, 중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입니다. 어떻게 판단? 주관적으로 판단할까요? 객관적으로 판단할까요? 입니다. 뭐 주관적인 의사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객관적. 우리 판사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정으로만 판단하지 여기는 뭐 주관적인 의사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뭐 주관적인 의사 아니고요. 19, 20, 21에 연거푸 후 시험 문제 계속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종합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 안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종합도 들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중개업에서는 종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종합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요것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일방의 중개도 중개다. 그리고 뭐 저당권 설정을 대상으로 해도 중개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한번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 포인트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공인중개사도 시험 문제 감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무슨 법인가? 이 법입니다. 이 법. 외국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법으로.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고요. 국내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외국법으로 여러 번도 나와봤습니다. 외국법으로 취득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다 아니라고 여기입니다. 미국에서나 써먹어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여기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뭐 변호사보다도 우리 개업공사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교육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러겠죠. 여기입니다. 이 법으로 그리고 공인중개사 우리도 할 일이 많이 있을 거니까 자꾸 우리 변호사가 우리 밥그릇 건들려고 한다. 돈이 되니까 하게입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 좀 취득 좀 하지. 공인중개사 뭐를요? 자격을 이렇게 자격을 뭐 한 자? 취득. 자, 취득한 자 여기서 꼭 멈추라는 겁니다. 자격 취득한 자. 근데 꼭 시험장 가보면 취득하여 이제 삼천포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영업을 한다네, 업무를 수행한다네, 업무를 보조한다네. 아니요. 자격증만 취득하신 분 장롱 속에다가 거의 매셔 놓으신 분입니다. 전혀 중개업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자격 취득한 자 여기서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뭐 영업을 한다 아니오입니다. 이렇게 나올 문장들 꼼꼼하게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아니다 그입니다. 자격증 쓰지도 않는데요. 뭐 보조한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개업이겠죠. 그건 소속이계 쪽입니다. 보조는 그래도 사무소 자격증 없어도 나와 있는 사람이겠죠.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개업. 중개업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 자주 나오니까요. 세 번째 한 문제 감으로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중개업은 한 글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중개업.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요소일까요? 4요소입니다. 특히 이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뭐가 있습니까? 의뢰.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누가 찾아와야 될 거고요. 다른 사람의 바로 이제 뭐가 있다고요? 중개나 부탁합시다. 의뢰. 그러니까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뢰인 그런 것 같습니다. 중개 의뢰인 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뭐를 받고요? 보수를. 자,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지 보수를 받지 않았을 때는 중개가 성립할 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상은 그 얘기입니다. 무상은 중개업과 관련이 아예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보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중개업이다. 무상도 중개업입니까? 이런 문장에 살짝 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안 내더니 바로 응용해서 또 내고 있다는 겁니다.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관계없이 이런 소리는 아예 X라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이게 맞는 문장인가 틀린 문장인가 법제는 안 나오네.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시간 끌게 하려고 합니다. 풀 듯 말 듯 하면 아주 속색입니다. 보수를 받고요. 그리고 중개를. 자, 중개는 이제 뭐 요걸 정말 다 풀어서 쓰면은 그냥 한 4줄 5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개를 뭘로 하는 거? 업으로. 자, 이 업도 마지막에 꼭 들어가야지. 업이 빠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보수가 빠졌는지 조심하세요. 업이 빠졌는지 조심하세요. 문장이 좀 짧으면 조심해 보시라는 겁니다. 또 너무 길면 이상한 소리 하지 않나입니다. 아니면 또 중개라고 해놓고 또 업이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으로. 자, 업이면은 계속 뭐라고요? 계속 그리고 뭐 반복. 계속 반복적으로 바로 중개업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영리성 있는 거기입니다. 이게 바로 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유례성. 자, 일회성 경우 많이 나왔습니다. 일회성으로. 그리고 전세계약서 하나 쓰고 그다음에 매매계약서 하나 쓰고 여기도 보수를 받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자, 보수를 받았을 때 밥 먹듯이냐 그입니다. 한 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꼭 시험 문제는 자, 이것도 중개업이라고 하는데 여긴 중개업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한 번으로 고쳐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쌀집 아저씨는 문방구 아저씨가 이제 중개업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 집에 다 오니까 중개사무소가 또 근처가 없었으니까 우리 집 좀 한번 내놔봐 하게입니다. 월세가 됐건 매매가 됐건 내놔봐. 중개사무소가 바로 거의 대행을 받은 우리 쌀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가 많이 썼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심하면은 쌀집에도 걸려져 있는 경우 있고요. 슈퍼에도 걸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식당에도 막 걸려져 있습니다. 중개업도 같이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분들이 뭐 제대로 안 할 건데 정말 다 걸려져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정말 일회성은 중개업이 아니다. 자, 대신에 한 번도 안 했지만 간판을 걸고 있었다기입니다. 그러면 좀 아예 한 번도 없을 거고요. 아마 계속해볼 목적으로 여기는 의사까지도 보니까요. 간판을 걸었을 때는 요거는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딱 한 번 그쳤다, 괜찮다. 보수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간판을 걸었다, 한 번도 못 해봤다, 보수 받은 적도 없다.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볼 목적이 있었다. 자, 계속해볼 목적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요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이 50만 원 나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포상금에서도 시험 문제 한 문제 가면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도 나중에 보게 될 거니까요. 여기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개업. 우리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개업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막 떡도 돌리고 그리고 꽃도 막 오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을 했다는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아무리 봐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런 소리가 전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는 부칙입니다. 법 아래쪽에 부칙이 있다는 겁니다.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자격증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농협도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니까 하게입니다. 농지만 조합원만 산림조합도 하니까 요 소리입니다. 먼저 이제 뭐 갖고 등록할까요? 중개사무소. 뭐 갖고 개업할까요? 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그리고 뭐를요? 개설 등록입니다.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개설 등록을 한 자. 꼭 사무소 얘기 나와라. 그리고 허가 신고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등록. 허가하고 신고에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등록을 한 자. 자, 이분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시험 문제 내볼 때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자격을 자, 이런 식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이런 소리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자격증 얘기하세요? X개입니다. 부칙. 자, 부칙에 규정돼 예전에 뭐 중개인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는 아예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 때문에 자격증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벽에도 안 걸려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못 쓰고 부동산 중개 쓰시는 분, 시도 안에서만 중개업하시는 분, 내용은 아예 안 나올 거니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하다 자격증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소속. 누구 밑에 붙어 있다고 소속이라고 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사장님, 사무소 계시는 월세 내시는 분, 그입니다.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누구한테 소속돼 있으니까 자꾸 소속이라고 있다고요? 그죠? 월급쟁이 붙어있다 개업에. 그러니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하여 소속된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 한다고요? 소속된, 바로 여기는 소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소속된. 그리고 공인중개사고요.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우리 가로를 꼭 기억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바로 공인중개사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가로에 포함인가 제외인가 정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긴 정말 우리 별표 3개 감입니다. 항상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냥 매년 나와요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얘가 답이 돼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이나, 근데 여기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는 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출자해서 회사를 만든 출자 사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원은 고용인이라고 우리 따로 부릅니다. 사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었을 건데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이지 제외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포함. 그리고 한다. 이렇게 포함한다지 제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사하게 좀 가로는 신경도 안 쓰고 아예 안 볼 건데 치사하게 임원 사원을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뭔 제외에 포함하지. 임원사원도 소속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시됩니다. 하다 요 안에 쏙 다 들어가 있다. 그게 놓으셔야 됩니다. 하다 김밥 안에 꼭 들어간 것처럼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한다. 자, 공인중개사로서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리고 뭐 하는 사람? 보조.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보조하는 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보조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 자, 수행은 이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자, 보조는 일반 서무, 현장 안내. 정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빼버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보조한다. 보조한다.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그 문장 갑자기 나왔을 때는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뭐 수행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장 빠져도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사람도 소속이다. 입니다.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입니다. 소원 다 푸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중개 보존. 우리 중개 보존도 아주 중요하게 예전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 보존. 중개를 보조하시는 중개 보조원이라고 해서 보조한다. 수행할 수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없다고요? 꼭 들어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뒤에도 소속이 나오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문장이 약간 길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면 큰일 나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속과 완전 달라요. 아닌 자로서. 아닌 자로서 이제 그리고 누구한테 또 붙어 있다고요? 이제 똑같이 출발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하여. 그리고 현장 안내라든지 일반 선물하는 문장도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하여? 소속하여입니다. 여기도 소속은 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소속은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소속이니까 자격증 없다. 요 얘기를 꼭 하라는 겁니다. 소속하여. 그 다음에 현장 안내 이렇게 자세하게 현장으로 안내라. 맨날 운전만 해라. 앞만 보고 가라. 그리고 마스크 씌워놨으니까 아예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어쩌고 대형사고 친다. 알아도 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그리고 일반 수업 뭐 커피 타고 정말 청소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갑 채워놨으니까 뭐도 확인 설명서 작성도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일반 서무 등. 그리고 중개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하는 자. 수행이란 소리가 아예 안 나옵니다. 중개업무를 뭐 하시는 분? 보조. 자, 이렇게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보조. 여기다 수행이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나고요. 교도소가요 3년 이하 징역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행할 수는 없다 말하고, 보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기는 중개보조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교육 받네요. 2년마다 욕하면서 연수교육 받네요. 자, 커피 타는 교육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납니다.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고 했습니다. 직무교육 받는 게 바로 중개보조원이라는 겁니다. 완전 달라요.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영어는 정말 꼭 한 문제가 꼭 무조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잘 해놓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